213페이지부터 5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80% 구리와 15% 아연 합금으로 연하고 내식성 좋음으로 건축용, 소켓, 체결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은 레드 브라스입니다. 레드 브라스. 자, 우리 톤백은요, 공통적으로 한 묶음을 합니다. 구리에 아연 약 5에서 20% 함유한 것을 보통 톤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또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에 아연 약 5% 함유한 것은 뭐냐면 길딩 메탈입니다. 제일 아연이 적게 함유된 이거는 화폐 메달용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한 10% 아연이 함유한 것이 또 세분하면 톤백이 됩니다. 배지, 모조금, 메달용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에 아연 약 15% 함유한 것을 레드 브라스라고 합니다. 소켓, 금속, 잡화, 가구리에 주로 이용되는 합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레드 브레스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20% 함유한 것을 로우 브레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색깔 미리하고 전연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를 통합해서 우리는 톤백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 가지를 통합해서 톤백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세분해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피황동, 가공황동이 있습니다. 가공황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탄피황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73황동, 즉 구리에 아연 30% 함유한 것입니다. 황동으로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문주 메탈은 64황동입니다. 구리 아연 40% 함유한 겁니다. 이게 이제 최대로 많이 함유한 것입니다. 기계 부품용으로 많이 쓰이는 아연은 낮은 온도에서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선박 같은 복수기관, 보일러나 이런 데 이제 쓰는 것은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녹아버리게 되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여기 이제 완전히 세분화해서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나왔네. 요 위에 거. 얘는 이제 그냥 구리에 5 내지 20% 아연 첨가한 것으로 강도 낮으나 전연성 좋고 금색에 가까워 모조금이나 판선 등에 사용되는 황동은 이것은 톤백입니다. 그 위에는 세분화했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문주 메탈은 위에서도 했죠, 그죠? 기계 재료용인데 탈아연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탈아연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켈 및 구리 납기 합금으로 베어링 이거는 많이 쓰입니다. 포금도 청동의 아연 첨가한 포신금속용 합금입니다. 요즘은 구리가 비싸니까 이걸 잘 안 쓰고 니켈 크롬 강으로 요즘은 대체해서 씁니다. 요즘은 니켈 크롬 강으로 대신합니다. 자, 요즘은 니켈 크롬 강 요걸 쓰더라고요. 요즘은 니켈 크롬 강을 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니켈 크롬 강을 요즘은 쓴다 하는 걸 꼭 알아주세요. 자, 요즘은 니켈 크롬 강을 쓴다 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15번 저용융점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데 저용융점 합금은 232도씨 용융점 갖는 주석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나바하고 비스무트 등을 넣으면은 이 금속에서는 용융점이 더 낮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용융점 합금, 옛날에는 납땜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풍경을 모를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납땜하라고 막 다닙니다. 이거는 낮은 온도에서 녹일 수 있으니까 그래 수리해주고 그랬습니다. 저용융점 합금 재료는 납을 쓴다. 납도 맞습니다. 그 다음 용융점 낮은 합금은 비스무트도 여기에 맞습니다. 화재 경보기 압축 공기용 안전밸브에 사용한다 맞고요.
저용주 합금에는 232도씨 용융점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속이 주석입니다. 자, 요거까지 알아주세요. 자, 214페이지입니다. 요것도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다. 물체의 각면과 바라보는 위치에서 사선을 평행하게 연결하면 실제면과 같은 크기의 투상도를 보는 물체 사이에 설치해 놓은 투상면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위치에서 사선을 평행하게 연결하면 실제면과 같은 크기의 투상도를 보는 겁니다. 자, 요거 삼각법 할 때 요거는 위에서 본 겁니다. 또 그대로 크기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본 겁니다. 정면도입니다. 요거는 옆에서 본 겁니다. 측면도입니다. 보통 좌측면, 좌측 우측이 대칭일 때는 이렇게 하나만 씁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투상도 중에서 삼각법이라고 합니다. 삼각법을 제일 많이 쓰고요. 조선소는 제일각법을 씁니다. 이렇게 이제 각이 120도, 120도라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투시 투상도는 소점, 소점, 소점을 이용해가 이렇게 그리는 건데, 여기에 건물 투시도 같은 할 때 이런 걸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여기에서는 한쪽 측면만 30도, 45도, 60도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요걸 우리는 사투상도, 사라는 것은 경사투상도라는 뜻입니다. 19번 이거는 물체 실제 길이가 500mm인데 도면에서 1대5로서 줄여서 그리라는 겁니다. 축책입니다. 그럼 도면에서 그리는 길이는 100mm만 그려서 1대5라고 표제란에 표시했으니까 100mm를 그려서 거기에는 50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21번 나사의 도시에서 굵은 실선으로 나타낼 수 없는 설명인 것은 순나사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순나사 바깥지름, 앞나사 암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이래놨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밑에 순나사 바깥지름과 앞나사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앞나사의 안지름은 이것도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불완전 나사부는 30도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그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나사부와 산봉우리의 골은 굵은 파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참 이게 대리한 진짜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에 21번 이거는 진짜 이게 이제 좀 잘못됐습니다. 21번 수정. 자, 요걸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나타낼 수 없는 선, 그리고 굵은 실선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사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굵은 파선으로 나타내니까 이거 실선 나타낼 수 없는 설명은 맞죠, 그죠? 순나사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사실은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타낸다지, 그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데는 잘못하면 이렇게 어렵게 나타내요. 단어는 한번 봅시다.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경계는 굵은 실선 사용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순나사 바깥지름하고 안나사 암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니까 이거 굵은 실선으로 나타낼 수 있죠.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맞죠? 근데 보이지 않는 나사부와 산봉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굵은 파선으로 나타내니까 굵은 실수로 나타내지 않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말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여기에 혼란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됐으면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여기 좀, 이 말이 어떤 데는 잘못하면 이렇게 애매합니다. 불완전 나사부 골 밑부분입니다. 표시는 축선에 대하여 30도 가는 실선으로 봅니다. 이 밑은 뭐냐? 밑부분을 말합니다. 골 밑부분. 자, 이 말이 상당히 어떤 데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드립니다. 요걸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자, 215페이지입니다. 미터 가는 나사로 호칭지름 20mm, 피치 1mm인 나사의 경우는 미터 가는 나사는 그냥 가는 나사나 보통 나사는 M으로 표시합니다. 호칭지름은 20mm, 밀리미터는 표시 안 해도 되고 피치 1도, 밀리미터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25번 다음 강종을 나타내는 SNCM8에서 SNCM, S는 강입니다. 제일 앞에는 무조건 강입니다. N은 니켈이고요. C는 우리가 탄소로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을 때는 이거는 탄소가 아니고 크롬입니다. M은 몰리브덴입니다. 아, 여기도 또 몰리브덴 할 때 MODN 해놨네. 그죠? 몰리브덴. 여기도 또 차오가 있네요. 25번에는 나가 잘못됐습니다. 자, 요거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구멍치수 파이 플러스 0.020 그냥 0. 축치수 파이 50 마이너스 0.025 마이너스 0.050 끼워 맞추면 해놨습니다. 구멍이 제일 작은 거는요 50입니다. 축이 제일 큰 거는 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축을 구멍에 잘 끼울 수 있겠죠. 이건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항상 뭐가 생기냐 하면은 틈새가 생긴 겁니다. 구멍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클 때입니다. 억지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젬새가 생기는 상태로 구멍의 최대 치수가 축의 최소 치수보다 작을 때는 억지 끼워 맞춥니다. 중간 끼워 맞추면 상황에 따라 젬새, 틈새가 발생할 수 있을 때입니다. 물체 단면 표시할 때 단면부에 흐리게 칠하는 연필로 희미하게 흐리게 칠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스모징이라고 합니다. 스모징은 그냥 희미하게 칠하는 겁니다. 해칭은 널링은 이렇게 가로 세로를 경사지게 이렇게 했는 걸 해칭 널링이라고 하고, 해칭은 이렇게 45도 경사지게 한쪽 방향으로 줄을 끄는 것을 해칭이라 합니다. 보강뼈대 제조 립으로 두께 차 있는 곳에 균열을 예방하는 것이 이게 립입니다. 자, 요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 탈산이 미탈산 상태의 용광을 처리하여 탈산을 드렸습니다. 가막, 압력을 낮추나 해서 시어 반응을 이용하여 탈산할 수 있고, 대기에서 제조하지 못하는 극저탄소강의 제조가 가능한 순환 탈가스법은 흡인 탈가스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DH 탈가스 도르트문트인데 DHHT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하고 같느냐면 사실 순환 탈가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흡인 탈가스는 여기에 레이더이 있습니다. 여기 용광이 있죠. 여기에 진공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흡입관을 통해 가지고 이 용광을 진공조로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가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합금 첨가를 합니다. 탈산도 하고 나중에 그 철 성분은 용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흡인 탈가스는 흡입관에 있고 용광을
빨아 올려서 진공주에서 가스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합금 첨가 장치를 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탈산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합금 성분은 금속 성분으로도 이제 보충이 됩니다. 이게 흡인 탈가스고요. 순환 탈가스 RH법은 한번 봅시다. 배기부가 있고 점검창이 있고 밑에는 이제 이게 용광이 있습니다. 레이더리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상승관하고 하강관을 여기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진공조를 지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관, 하강관, 이를 용광을 빨아 올려서 이제 배기구로 이제 탈가스를 제거하고 또 용광이 또 이리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꾸 하는 이것을 우리는 순환 탈가스법이라고 합니다. 순환 탈가스법은 이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류법이라고 합니다. 환류법. 순환 탈가스법은 뭐냐면 환류법이라고 합니다. 환류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진공용기에 상승 하강관 두 개가 있습니다. 상승 하강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관을 용광에 담가 흡입관 하단에서 아르곤 가스를 보냅니다. 흡입 여기 하강 요 가스 취입이라는 게 있죠. 가스 취입을 합니다. 그게 아르곤 가스입니다. 용광을 진공용기로 버블링하면서 빨아 올립니다. 탈가스된 용광을 하강관에서 다시 레이더로 돌려보냅니다. 이 순환 탈가스 조작으로 레이더 내의 전 용광을 탈가스한 후 나중에 대기 중에서 주조를 합니다. 흡인 탈가스법. 레이더의 진공조 밑의 흡인관을 흡인하는 흡인관을 용광에 담그고 진공조에 상승 하강시켜 용광을 진공조에서 정렬하는 겁니다. 흡인 탈가스 처리하면 탈산이 잘 이루어지고 탈탄 반응 활발하여 극저탄소광의 제조가 가능하며 또 탈수소가 잘 이루어집니다. 탈수소. 그 다음에 처리 후 합금원소 첨가시고 성분 조정과 균일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걸 대충 알겠죠? 그죠? 31번 LD 전로조업에서 한 번 차지, 장입하는 걸 차지라고 하는데 전로는 한 번 할 때 그 정년이 한 30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강 공장 상황이나 전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전에는 책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뭐 준비하고 이런 거 다 해가. LD 전로 조업에서 1장입 조업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장입을 하고 출연을 하고 그 측원 샘플링입니다. 출강 슬래그 배출 요게 기본 원칙이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자, 33번 전기로에서 전극재료. 이거는 뭐 구조조건 온도 겹변에도 잘 견뎌야 되고 열 팽창 계수가 적어야 합니다. 고온 산화가 높으면 안 됩니다. 낮아야 합니다. 화학 반응이 안정적이다. 이거는 실기시험에서 몇 가지 적으라 하면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주에서 필수적인 설비의 기본적인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제일 먼저 턴디시, 그 다음에 주형, 그 다음에 스프레이 냉각대, 핀치롤 절단장치입니다. 하나 더 세밀하게 하면 턴디시 위에 뭐가 있냐면 레이더 터렛이 있습니다. 레이더 터렛, 레이더 터렛의 레이더에서 이제 턴디시를 공급합니다.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그 레이더 터렛의 턴디시는 빼먹었습니다. 턴디시 주형 스프레이 냉각대 핀치롤 절단장치. 보기에서 이런 여러 개를 나열해 두고 실기시험할 때 이걸 순서대로 적으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적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게 할 때 여러분 말 순서대로 적으라 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적으라 하면은 여러분 요 앞에다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레이더 터렛을 하나 더 해주면 됩니다. 레이더 터렛에 턴디시로 용광을 공급하고 턴디시에서 또 침정 노즐을 통해 가지고 주행에 용광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가 빠졌습니다. 네,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217페이지입니다. 35번. 연주조업 공정에 이용되는 턴디시 역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실기시험 나올 수 있겠죠. 계제물 부상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턴디시도 몰드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요. 다 용광 연주기에 분배하고 주형의 용광 주입량 조절하여 공급합니다. 용광 탈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탈산 턴디시에서는 불가능하며 노예 정년에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불활성 가스는 비싼 아르곤, 값싼 질소입니다. 자, 37번 연주 조업에서 주편 품질 및 조업 안전과 엄격한 용광 온도 조절을 위해 레이더를 내에 취입하는 불활성 가스는 아르곤 가스나 질소입니다. 관계 발치 작업에서 발치가 너무 늦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관계 열적 균일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밑에 나왔네요. 관계 발치가 너무 늦을 때 응고 냉각 시간이 길어져 응고 냉각 시간이 길어져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부와 표면 조직에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킬드강의 적정 발치 시간은 완전히 응고한 후 실시하고 림드강, 세미킬드강일 때는 40 내지 50% 정도 응고한 후에 실시한다는 요 작업을 요 상황을 꼭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51강 수업을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